안녕하세요.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마음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길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가슴 아픈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헤어진 연인이 너무나도 빨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상대방과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노콘택트 기간 중에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아마 당신이 인생에서 겪어본 가장 큰 감정적 고통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일 겁니다. 내가 부족했나? 내가 그 사람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걸까? 더 나아가 그 새로운 사람은 내가 해주지 못했거나 내가 꺼려했던 무언가를 해주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전 연인이 너무나도 빨리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의 의미에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함께 나누었던 수많은 약속들, 같이 떠났던 여행, 서로에게 건넸던 선물들, 그리고 그토록 뜨거웠던 사랑해라는 말들. 불과 한 달 전 혹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것이 진심이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것들을 하고 똑같은 말을 속삭일 수 있을까요? 심지어 더 마음을 후벼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연인이 당신과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행동들을 새로운 사람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어떤 강한 정신력으로도 이런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나를 겨냥한 개인적인 공격처럼 느껴지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만 같아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황은 당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믿기 어렵고 고통스럽겠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전 연인, 그 사람의 내면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파우스트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독일의 데무노 괴테가 쓴 비극, 파우스트의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파우스트는 14세기 혹은 15세기에 매우 박식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했고 높은 명성을 얻었으며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룬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는 깊은 허무감에 빠집니다. 주변의 누구보다 똑똑했고 읽지 않은 책이 없었지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절망에 빠져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합니다. 그가 하늘을 향해 절규하던 바로 그 순간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내게 당신의 영혼을 판다면 당신에게 젊음과 막대한 부, 그리고 세상 모든 남자가 꿈꾸는 아름다운 여인과의 사랑을 주겠소. 인간의 탐욕을 이기지 못한 파우스트는 결국 악마와 계약을 맺고 맙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이미 그 결말이 비극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에 계속 빠져드는 이유는 주인공이 파멸로 향해 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파우스트적 거래라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눈앞의 짧은 쾌락과 만족을 위해 자신의 영혼, 즉 장기적인 행복과 가치를 팔아넘기는 위험한 거래를 의미하죠. 저는 헤어진 연인이 바로 시작하는 새로운 관계, 즉 리바운드 연애가 바로 이 파우스트적 거래와 놀랍도록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전 연인은 지금 새롭고 반짝이는 대상이라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죠. 지금 그 사람의 눈에는 옆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당신과 만나는 동안 이미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며 갈아탈 준비, 즉 환승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특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당신에게서 벗어나 자유를 찾으면 꿈에 그리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라는 환상이 자리 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환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무리 당신에게 개인적인 상처로 다가오더라도 본질은 당신과 무관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새로운 사람이 당신과 완전히 정반대의 스타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전 연인이 의도적으로 당신과는 다른 사람을 골라 당신을 모욕하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었다면 어떻게 저렇게 정반대인 사람에게 쉽게 빠질 수 있지? 라는 생각에 괴로워하게 되죠. 하지만 파우스트의 이야기가 그랬듯 이런 종류의 관계는 거의 항상 비극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의 전 연인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티에 가도 결국 만나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우리는 춤을 추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파티에 가지만 결국 우리가 그곳에서 느끼는 경험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 내가 세상에 내보내는 에너지의 거울과도 같죠. 만약 당신의 전 연인이 우리 관계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서로가 맞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전혀 갖지 않았다면, 심리 상담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새로운 관계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제 문제의 원인을 당신 탓으로 돌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바운드 관계가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전 연인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과 쾌락만을 쫓는 사람이었다면 그들은 새로운 관계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것입니다. 당신이 노 콘택트를 하며 묵묵히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새로운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 누구를 탓하게 될까요? 바로 그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그토록 반짝이던 새로운 대상은 이제 악당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전 연인은 그 새로운 사람을 당신과 비교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과 오랜 시간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을 위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깊은 정과 추억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단기간에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노 콘택트를 통해 그들에게 이별을 온전히 선물하고 조용히 사라졌다면 그 새로운 사람은 훨씬 더 가혹한 잣대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전 연인은 이제 그 사람을 당신과 함께했던 가장 좋았던 시절의 모습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었는지를 떠올리며 새로운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사람은 그 기준을 절대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관계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당신의 전 연인이 당신을 떠난 근본적인 동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일 것이라는 환상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오만한 착각 때문에 당신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옵션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 영혼의 일부는 여전히 당신에게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옳은 결정을 한 걸까? 그들은 이별의 아픔을 제대로 치유하고 소화할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노 콘택트를 완벽하게 실천하며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면 그들은 내가 혹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을 잊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까 봐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끝내지 못한 숙제가 남은 것처럼 그들의 마음 일부는 계속해서 당신을 향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을수록 역설적으로 그들의 에너지와 관심의 일부는 당신에게 더욱 집중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진실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은 악당이 아닙니다. 당신의 전 연인이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당신에게 이별을 고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이별을 계획하고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관계를 정리할 시간을 당신보다 더 많이 가졌던 것뿐입니다. 이 관계를 계속해야 하나, 떠나야 하나를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것이죠. 이별은 결코 100% 확신에 찬 결정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영원히 끝이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더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60%, 70% 정도 확신이 섰을 때 방아쇠를 당긴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파우스트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그 비극이 스스로 막을 내리도록 지켜보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가혹하고 차갑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어떤 교훈은 직접 겪어봐야만 배울 수 있는 법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비극이 펼쳐지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당신의 전 연인이 새로운 사람을 당신과 비교하고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는 단계에 이르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전 연인이 반짝이는 새 장난감을 얻기 위해 악마와 거래를 한 것처럼 당신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 노 콘택트를 오직 전 연인을 되찾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우리 관계에 존재했던 진짜 문제점들을 간과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별을 초래한 그 사람의 성격적 결함들을 애써 무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관심이 오직 전 연인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당신의 전 연인이 좋은 사람이고 이번 일이 단지 실수였다면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길 바랍니다. 나는 전 연인을 되찾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들을 기꺼이 눈감아 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통의 시간은 당신이 더 성숙하고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소중히 여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안녕하세요.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마음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길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가슴 아픈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헤어진 연인이 너무나도 빨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상대방과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노콘택트 기간 중에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아마 당신이 인생에서 겪어본 가장 큰 감정적 고통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일 겁니다. 내가 부족했나? 내가 그 사람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걸까? 더 나아가 그 새로운 사람은 내가 해주지 못했거나 내가 꺼려했던 무언가를 해주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전 연인이 너무나도 빨리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의 의미에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함께 나누었던 수많은 약속들, 같이 떠났던 여행, 서로에게 건넸던 선물들, 그리고 그토록 뜨거웠던 사랑해라는 말들. 불과 한 달 전 혹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것이 진심이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것들을 하고 똑같은 말을 속삭일 수 있을까요? 심지어 더 마음을 후벼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연인이 당신과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행동들을 새로운 사람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어떤 강한 정신력으로도 이런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나를 겨냥한 개인적인 공격처럼 느껴지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만 같아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황은 당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믿기 어렵고 고통스럽겠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전 연인, 그 사람의 내면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파우스트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독일의 데무노 괴테가 쓴 비극, 파우스트의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파우스트는 14세기 혹은 15세기에 매우 박식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했고 높은 명성을 얻었으며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룬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는 깊은 허무감에 빠집니다. 주변에 누구보다 똑똑했고 읽지 않은 책이 없었지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절망에 빠져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합니다. 그가 하늘을 향해 절규하던 바로 그 순간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내게 당신의 영혼을 판다면 당신에게 젊음과 막대한 부, 그리고 세상 모든 남자가 꿈꾸는 아름다운 여인과의 사랑을 주겠소. 인간의 탐욕을 이기지 못한 파우스트는 결국 악마와 계약을 맺고 맙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이미 그 결말이 비극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에 계속 빠져드는 이유는 주인공이 파멸로 향해 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파우스트적 거래라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눈앞의 짧은 쾌락과 만족을 위해 자신의 영혼, 즉 장기적인 행복과 가치를 팔아넘기는 위험한 거래를 의미하죠. 저는 헤어진 연인이 바로 시작하는 새로운 관계, 즉 리바운드 연애가 바로 이 파우스트적 거래와 놀랍도록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전 연인은 지금 새롭고 반짝이는 대상이라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죠. 지금 그 사람의 눈에는 옆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당신과 만나는 동안 이미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며 갈아탈 준비, 즉 환승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특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당신에게서 벗어나 자유를 찾으면 꿈에 그리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라는 환상이 자리 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환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무리 당신에게 개인적인 상처로 다가오더라도 본질은 당신과 무관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새로운 사람이 당신과 완전히 정반대의 스타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전 연인이 의도적으로 당신과는 다른 사람을 골라 당신을 모욕하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었다면 어떻게 저렇게 정반대인 사람에게 쉽게 빠질 수 있지? 라는 생각에 괴로워하게 되죠. 하지만 파우스트의 이야기가 그랬듯 이런 종류의 관계는 거의 항상 비극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의 전 연인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티에 가도 결국 만나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우리는 춤을 추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파티에 가지만 결국 우리가 그곳에서 느끼는 경험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 내가 세상에 내보내는 에너지의 거울과도 같죠. 만약 당신의 전 연인이 우리 관계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서로가 맞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전혀 갖지 않았다면, 심리 상담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새로운 관계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제 문제의 원인을 당신 탓으로 돌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바운드 관계가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전 연인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과 쾌락만을 쫓는 사람이었다면, 그들은 새로운 관계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것입니다. 당신이 노 콘택트를 하며 묵묵히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새로운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 누구를 탓하게 될까요? 바로 그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그토록 반짝이던 새로운 대상은 이제 악당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전 연인은 그 새로운 사람을 당신과 비교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과 오랜 시간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을 위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깊은 정과 추억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단기간에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노 콘택트를 통해 그들에게 이별을 온전히 선물하고 조용히 사라졌다면 그 새로운 사람은 훨씬 더 가혹한 잣대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전 연인은 이제 그 사람을 당신과 함께했던 가장 좋았던 시절의 모습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었는지를 떠올리며 새로운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사람은 그 기준을 절대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관계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당신의 전 연인이 당신을 떠난 근본적인 동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일 것이라는 환상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오만한 착각 때문에 당신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옵션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 영혼의 일부는 여전히 당신에게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옳은 결정을 한 걸까? 그들은 이별의 아픔을 제대로 치유하고 소화할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노 콘택트를 완벽하게 실천하며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면 그들은 내가 혹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을 잊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까 봐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끝내지 못한 숙제가 남은 것처럼 그들의 마음 일부는 계속해서 당신을 향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을수록 역설적으로 그들의 에너지와 관심의 일부는 당신에게 더욱 집중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진실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은 악당이 아닙니다. 당신의 전 연인이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당신에게 이별을 고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이별을 계획하고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관계를 정리할 시간을 당신보다 더 많이 가졌던 것뿐입니다. 이 관계를 계속해야 하나, 떠나야 하나를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것이죠. 이별은 결코 100% 확신에 찬 결정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영원히 끝이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더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60%, 70% 정도 확신이 섰을 때 방아쇠를 당긴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파우스트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그 비극이 스스로 막을 내리도록 지켜보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가혹하고 차갑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어떤 교훈은 직접 겪어봐야만 배울 수 있는 법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비극이 펼쳐지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당신의 전 연인이 새로운 사람을 당신과 비교하고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는 단계에 이르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전 연인이 반짝이는 새 장난감을 얻기 위해 악마와 거래를 한 것처럼 당신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 노 콘택트를 오직 전 연인을 되찾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우리 관계에 존재했던 진짜 문제점들을 간과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별을 초래한 그 사람의 성격적 결함들을 애써 무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관심이 오직 전 연인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당신의 전 연인이 좋은 사람이고 이번 일이 단지 실수였다면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길 바랍니다. 나는 전 연인을 되찾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들을 기꺼이 눈감아 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통의 시간은 당신이 더 성숙하고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소중히 여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안녕하세요.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마음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길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가슴 아픈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헤어진 연인이 너무나도 빨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상대방과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노콘택트 기간 중에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아마 당신이 인생에서 겪어본 가장 큰 감정적 고통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일 겁니다. 내가 부족했나? 내가 그 사람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걸까? 더 나아가 그 새로운 사람은 내가 해주지 못했거나 내가 꺼려했던 무언가를 해주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전 연인이 너무나도 빨리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의 의미에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함께 나누었던 수많은 약속들, 같이 떠났던 여행, 서로에게 건넸던 선물들, 그리고 그토록 뜨거웠던 사랑해라는 말들. 불과 한 달 전,
혹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것이 진심이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것들을 하고 똑같은 말을 속삭일 수 있을까요? 심지어 더 마음을 후벼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연인이 당신과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행동들을 새로운 사람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어떤 강한 정신력으로도 이런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나를 겨냥한 개인적인 공격처럼 느껴지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만 같아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황은 당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믿기 어렵고 고통스럽겠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전 연인, 그 사람의 내면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파우스트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독일의 데무노 괴테가 쓴 비극, 파우스트의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파우스트는 14세기 혹은 15세기에 매우 박식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했고 높은 명성을 얻었으며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룬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는 깊은 허무감에 빠집니다. 주변에 누구보다 똑똑했고 읽지 않은 책이 없었지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절망에 빠져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합니다. 그가 하늘을 향해 절규하던 바로 그 순간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내게 당신의 영혼을 판다면 당신에게 젊음과 막대한 부, 그리고 세상 모든 남자가 꿈꾸는 아름다운 여인과의 사랑을 주겠소. 인간의 탐욕을 이기지 못한 파우스트는 결국 악마와 계약을 맺고 맙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이미 그 결말이 비극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에 계속 빠져드는 이유는 주인공이 파멸로 향해 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파우스트적 거래라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눈앞의 짧은 쾌락과 만족을 위해 자신의 영혼, 즉 장기적인 행복과 가치를 팔아넘기는 위험한 거래를 의미하죠. 저는 헤어진 연인이 바로 시작하는 새로운 관계, 즉 리바운드 연애가 바로 이 파우스트적 거래와 놀랍도록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전 연인은 지금 새롭고 반짝이는 대상이라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죠. 지금 그 사람의 눈에는 옆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당신과 만나는 동안 이미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며 갈아탈 준비, 즉 환승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특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당신에게서 벗어나 자유를 찾으면 꿈에 그리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라는 환상이 자리 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환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무리 당신에게 개인적인 상처로 다가오더라도 본질은 당신과 무관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새로운 사람이 당신과 완전히 정반대의 스타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전 연인이 의도적으로 당신과는 다른 사람을 골라 당신을 모욕하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었다면 어떻게 저렇게 정반대인 사람에게 쉽게 빠질 수 있지? 라는 생각에 괴로워하게 되죠. 하지만 파우스트의 이야기가 그랬듯 이런 종류의 관계는 거의 항상 비극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의 전 연인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티에 가도 결국 만나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우리는 춤을 추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파티에 가지만 결국 우리가 그곳에서 느끼는 경험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 내가 세상에 내보내는 에너지의 거울과도 같죠. 만약 당신의 전 연인이 우리 관계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서로가 맞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전혀 갖지 않았다면, 심리 상담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새로운 관계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제 문제의 원인을 당신 탓으로 돌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바운드 관계가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전 연인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과 쾌락만을 쫓는 사람이었다면, 그들은 새로운 관계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것입니다. 당신이 노 콘택트를 하며 묵묵히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새로운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 누구를 탓하게 될까요? 바로 그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그토록 반짝이던 새로운 대상은 이제 악당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전 연인은 그 새로운 사람을 당신과 비교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과 오랜 시간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을 위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깊은 정과 추억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단기간에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노 콘택트를 통해 그들에게 이별을 온전히 선물하고 조용히 사라졌다면 그 새로운 사람은 훨씬 더 가혹한 잣대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전 연인은 이제 그 사람을 당신과 함께했던 가장 좋았던 시절의 모습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었는지를 떠올리며 새로운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사람은 그 기준을 절대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관계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당신의 전 연인이 당신을 떠난 근본적인 동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일 것이라는 환상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오만한 착각 때문에 당신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옵션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 영혼의 일부는 여전히 당신에게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옳은 결정을 한 걸까? 그들은 이별의 아픔을 제대로 치유하고 소화할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노 콘택트를 완벽하게 실천하며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면 그들은 내가 혹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을 잊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까 봐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끝내지 못한 숙제가 남은 것처럼 그들의 마음 일부는 계속해서 당신을 향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을수록 역설적으로 그들의 에너지와 관심의 일부는 당신에게 더욱 집중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진실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은 악당이 아닙니다. 당신의 전 연인이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당신에게 이별을 고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이별을 계획하고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관계를 정리할 시간을 당신보다 더 많이 가졌던 것뿐입니다. 이 관계를 계속해야 하나,
떠나야 하나를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것이죠. 이별은 결코 100% 확신에 찬 결정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영원히 끝이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더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60%, 70% 정도 확신이 섰을 때 방아쇠를 당긴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파우스트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그 비극이 스스로 막을 내리도록 지켜보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가혹하고 차갑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어떤 교훈은 직접 겪어봐야만 배울 수 있는 법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비극이 펼쳐지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당신의 전 연인이 새로운 사람을 당신과 비교하고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는 단계에 이르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전 연인이 반짝이는 새 장난감을 얻기 위해 악마와 거래를 한 것처럼 당신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 노 콘택트를 오직 전 연인을 되찾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우리 관계에 존재했던 진짜 문제점들을 간과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별을 초래한 그 사람의 성격적 결함들을 애써 무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관심이 오직 전 연인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당신의 전 연인이 좋은 사람이고 이번 일이 단지 실수였다면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길 바랍니다. 나는 전 연인을 되찾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들을 기꺼이 눈감아 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통의 시간은 당신이 더 성숙하고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소중히 여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안녕하세요.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마음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길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가슴 아픈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헤어진 연인이 너무나도 빨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상대방과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노콘택트 기간 중에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아마 당신이 인생에서 겪어본 가장 큰 감정적 고통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일 겁니다. 내가 부족했나? 내가 그 사람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걸까? 더 나아가 그 새로운 사람은 내가 해주지 못했거나 내가 꺼려했던 무언가를 해주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전 연인이 너무나도 빨리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의 의미에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함께 나누었던 수많은 약속들, 같이 떠났던 여행, 서로에게 건넸던 선물들, 그리고 그토록 뜨거웠던 사랑해라는 말들. 불과 한 달 전 혹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것이 진심이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것들을 하고 똑같은 말을 속삭일 수 있을까요? 심지어 더 마음을 후벼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연인이 당신과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행동들을 새로운 사람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어떤 강한 정신력으로도 이런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나를 겨냥한 개인적인 공격처럼 느껴지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만 같아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황은 당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믿기 어렵고 고통스럽겠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전 연인, 그 사람의 내면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파우스트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독일의 데무노 괴테가 쓴 비극, 파우스트의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파우스트는 14세기 혹은 15세기에 매우 박식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했고 높은 명성을 얻었으며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룬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는 깊은 허무감에 빠집니다. 주변에 누구보다 똑똑했고 읽지 않은 책이 없었지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절망에 빠져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합니다. 그가 하늘을 향해 절규하던 바로 그 순간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내게 당신의 영혼을 판다면 당신에게 젊음과 막대한부, 그리고 세상 모든 남자가 꿈꾸는 아름다운 여인과의 사랑을 주겠소. 인간의 탐욕을 이기지 못한 파우스트는 결국 악마와 계약을 맺고 맙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이미 그 결말이 비극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에 계속 빠져드는 이유는 주인공이 파멸로 향해 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파우스트적 거래라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눈앞의 짧은 쾌락과 만족을 위해 자신의 영혼, 즉 장기적인 행복과 가치를 팔아넘기는 위험한 거래를 의미하죠. 저는 헤어진 연인이 바로 시작하는 새로운 관계, 즉 리바운드 연애가 바로 이 파우스트적 거래와 놀랍도록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전 연인은 지금 새롭고 반짝이는 대상이라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죠. 지금 그 사람의 눈에는 옆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당신과 만나는 동안 이미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며 갈아탈 준비, 즉 환승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특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당신에게서 벗어나 자유를 찾으면 꿈에 그리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라는 환상이 자리 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환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무리 당신에게 개인적인 상처로 다가오더라도 본질은 당신과 무관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새로운 사람이 당신과 완전히 정반대의 스타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전 연인이 의도적으로 당신과는 다른 사람을 골라 당신을 모욕하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었다면 어떻게 저렇게 정반대인 사람에게 쉽게 빠질 수 있지? 라는 생각에 괴로워하게 되죠. 하지만 파우스트의 이야기가 그랬듯 이런 종류의 관계는 거의 항상 비극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의 전 연인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티에 가도 결국 만나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우리는 춤을 추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파티에 가지만 결국 우리가 그곳에서 느끼는 경험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 내가 세상에 내보내는 에너지의 거울과도 같죠. 만약 당신의 전 연인이 우리 관계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서로가 맞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전혀 갖지 않았다면, 심리 상담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새로운 관계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제 문제의 원인을 당신 탓으로 돌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바운드 관계가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전 연인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과 쾌락만을 쫓는 사람이었다면, 그들은 새로운 관계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것입니다. 당신이 노 콘택트를 하며 묵묵히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새로운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 누구를 탓하게 될까요? 바로 그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그토록 반짝이던 새로운 대상은 이제 악당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전 연인은 그 새로운 사람을 당신과 비교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과 오랜 시간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을 위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깊은 정과 추억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단기간에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노 콘택트를 통해 그들에게 이별을 온전히 선물하고 조용히 사라졌다면 그 새로운 사람은 훨씬 더 가혹한 잣대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전 연인은 이제 그 사람을 당신과 함께했던 가장 좋았던 시절의 모습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었는지를 떠올리며 새로운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사람은 그 기준을 절대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관계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당신의 전 연인이 당신을 떠난 근본적인 동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일 것이라는 환상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오만한 착각 때문에 당신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옵션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 영혼의 일부는 여전히 당신에게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옳은 결정을 한 걸까? 그들은 이별의 아픔을 제대로 치유하고 소화할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노 콘택트를 완벽하게 실천하며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면 그들은 내가 혹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을 잊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까 봐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끝내지 못한 숙제가 남은 것처럼 그들의 마음 일부는 계속해서 당신을 향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을수록 역설적으로 그들의 에너지와 관심의 일부는 당신에게 더욱 집중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진실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은 악당이 아닙니다. 당신의 전 연인이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당신에게 이별을 고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이별을 계획하고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관계를 정리할 시간을 당신보다 더 많이 가졌던 것뿐입니다. 이 관계를 계속해야 하나, 떠나야 하나를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것이죠. 이별은 결코 100% 확신의 찬 결정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영원히 끝이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더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60%, 70% 정도 확신이 섰을 때 방아쇠를 당긴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파우스트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그 비극이 스스로 막을 내리도록 지켜보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가혹하고 차갑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어떤 교훈은 직접 겪어봐야만 배울 수 있는 법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비극이 펼쳐지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당신의 전 연인이 새로운 사람을 당신과 비교하고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는 단계에 이르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전 연인이 반짝이는 새 장난감을 얻기 위해 악마와 거래를 한 것처럼 당신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 노 콘택트를 오직 전 연인을 되찾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우리 관계에 존재했던 진짜 문제점들을 간과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별을 초래한 그 사람의 성격적 결함들을 애써 무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관심이 오직 전 연인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당신의 전 연인이 좋은 사람이고 이번 일이 단지 실수였다면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길 바랍니다. 나는 전 연인을 되찾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들을 기꺼이 눈감아 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통의 시간은 당신이 더 성숙하고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소중히 여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안녕하세요.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마음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길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가슴 아픈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헤어진 연인이 너무나도 빨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상대방과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노콘택트 기간 중에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아마 당신이 인생에서 겪어본 가장 큰 감정적 고통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일 겁니다. 내가 부족했나? 내가 그 사람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걸까? 더 나아가 그 새로운 사람은 내가 해주지 못했거나 내가 꺼려했던 무언가를 해주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전 연인이 너무나도 빨리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의 의미에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함께 나누었던 수많은 약속들, 같이 떠났던 여행, 서로에게 건넸던 선물들, 그리고 그토록 뜨거웠던 사랑해라는 말들. 불과 한 달 전 혹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것이 진심이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것들을 하고 똑같은 말을 속삭일 수 있을까요? 심지어 더 마음을 후벼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연인이 당신과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행동들을 새로운 사람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어떤 강한 정신력으로도 이런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나를 겨냥한 개인적인 공격처럼 느껴지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만 같아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황은 당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믿기 어렵고 고통스럽겠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전 연인, 그 사람의 내면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파우스트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독일의 데무노 괴테가 쓴 비극,
파우스트의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파우스트는 14세기 혹은 15세기에 매우 박식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했고 높은 명성을 얻었으며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룬 인물이었습니다.